안녕하세요. 안녕사주명리의 현묘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개축일주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축일주 기본 성향입니다. 물상적으로 개축일주는 아주 추운 겨울에 언 땅에 해당하는 일주입니다. 일지에 편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주체가 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축토 안에 개수와 신금이 일간인 개수의 든든한 뿌리가 되기 때문에 주체가 아주 강하며 내면에 강한 고집과 자존심을 가진 일주입니다. 개축일주는 음의 성향이 아주 강한 응축의 기운이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기본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일을 시작하기에는 좋지 않은 기운이지만 그 안에 강한 힘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동이 걸리면 끝도 없이 나아갑니다. 무거운 탱크 같은 느낌을 주는 일주로서 시작을 잘 안 해서 그렇지 한번 탄력을 받으면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지에 편관을 깔고 있는 일주답게 강한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속으로는 배짱과 용기,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드러움 안에 터프함을 갖춘 일주로 볼 수 있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운동에도 특별한 재능이 있으며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성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국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일주로 주변 사람의 조력을 받는 기운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고 묵묵히 자신의 힘을 발휘할 타이밍을 기다려서 결국에는 크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축일주는 조급증에 유의해야 하며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고집을 피우는 성향, 강한 결벽증으로 일을 망치고 주변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십신으로 보는 갑진년 개축일주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신으로 한 해의 운을 추론한다는 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과 그 해에 해당하는 간지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을 뜻합니다. 개축일주의 일간은 개수이기 때문에 개수를 기준으로 갑진의 갑목, 진토와의 관계를 따집니다. 개수를 기준으로 갑목은 상관이 됩니다. 상관은 탁월한 손재주와 언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총명함은 십신 가운데 상관에서 가장 빛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관은 또한 정서적 예민함과 기민함, 민첩함을 의미하는데 일종의 예리한 감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칼을 꽂아 넣는 예리한 감각은 정관의 꼼꼼함을 박살내고 정관 특유의 안정성과 나태함을 뒤집어 엎기 때문에 상관은 권위와 낡은 틀에 대항하는 진치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개축일주의 경우 갑목 상관이 아주 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 음간은 상관을 기다리며 특히 개축의 경우 일지에 축토를 두고 있습니다. 축토는 임목으로 나아가려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강하게 임목을 열망합니다. 따라서 개수가 갑목을 기다리는 것만큼 축토 역시 임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개축이라는 간지는 갑목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며 갑목의 기운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상관이 운으로 들어오게 되니 개축일주는 표현력과 창의력이 빛나며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유려한 언변으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발표하고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는 등의 창의적인 활동, 자기 표현에 더욱 주력하는 한 해를 살아가신다면 큰 성취를 이루실 수 있겠습니다. 개수를 기준으로 진토는 정관이 됩니다. 정관은 규칙을 준수하고 명예를 가지고 관직에 오르는 힘을 말합니다. 절제와 안정성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가치를 준수하며 세상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정관의 힘입니다. 특히 정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달성하고 좋은 평판을 얻는 힘입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의 평탄함, 시험에의 합격, 취업에 성공하는 힘이 되며 여자의 경우 결혼에도 길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축일주의 경우 일지에 편관을 두고 있는 일주이므로 관성의 힘이 이미 익숙합니다. 다만 일간 개수에게 축토는 숙제와 껄끄러움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진토는 개수를 안정적으로 안아주고 또한 개수의 할 일까지 만들어주니 개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안기고 싶은 지지가 바로 진토입니다. 개수는 진토를 만나 안정을 찾게 되고 마음껏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으니 갑진년의 진토는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진토의 긍정적인 작용으로 인해 마음이 안정되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또한 자신의 저변을 넓혀가는 의미가 있으므로 갑진년은 참으로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강신약으로 보는 갑진년 개축일주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강한 개축일주입니다. 일간 개수의 주변에 오행 금수의 기운이 많은 사주죠.
개축일주는 일주 자체의 관성의 기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신약할 확률이 높은 일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강하다면 사주에 금기운이 많거나 수기운이 아주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주의 구성에서는 일지의 축토가 용신이 되는데 용신을 자신의 발밑인 일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신강한 개축일주들은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생활이나 조직 내에서 성취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교육이나 공직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강한 개축일주의 경우 강단 있는 모습과 책임감을 겸비한 태도로 신임을 얻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장기적으로 아주 높은 직위를 성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강할수록 개축은 음기의 강화로 인한 부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겪거나 매너리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묘년이 좋지 않았다면 갑진년은 아주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주 전체에 넘쳐나는 강한 수기운이 운으로 들어오는 간목에 의해 제대로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갑진년의 간목은 수기운을 어떻게 운용하고 유통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간목입니다. 신강한 개축일주가 가진 수기운을 모두 흡수하여 좋은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로써 갑진년에는 삶이 완전한 긍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해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귀인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약한 개축일주입니다. 일간 개수의 주변에 오행, 목, 화, 토의 기운이 많은 사주죠. 개축일주는 일주 자체의 관성의 기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신약할 확률이 높은 일주입니다. 관성을 일제에 갖춘 일주들의 특성이기도 하죠. 거기에 더해 일간의 주위에 목, 화, 토의 기운이 많아 신약한 상황이라면 주변 상황에 압도되어 자신의 길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강한 책임감과 압박감으로 인해 부침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 어지간한 상황이라면 강한 의지와 자신감, 밀어붙이는 추진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개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약하지 않고 내면의 강한 힘으로 버텨내서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해내기 때문에 개축은 운의 부침을 크게 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신약한 개축일주에게 갑진년은 활발한 활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업무를 맞이하게 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좋은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히 스스로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쁘지만 성취는 계속 따라오게 되며 특히 직업적으로 큰 발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특유의 끈기와 집념으로 바쁜 와중에 자신을 증명할 수 있기에 참으로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동료들과의 끈끈한 협업과 우정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대처한다면 갑진년은 성취만 오롯이 남는 한 해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하는 갑진년 개축일주 사주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강한 개축일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갑진년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의해야 하는 사주의 구성이 있습니다. 바로 신강한 개축일주의 사주에서 월간과 시간에 무토를 띄운 사주입니다. 일간의 힘이 강하고 월간에 무토가 떠 있다면 이 무토는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많은 수기운은 이 무토의 존재로 인해서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 무토의 존재로 인해 남녀 모두 재물과 직장에서 안정된 성취를 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은덕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간목이 아주 강한 작용을 하는 해이니 이 소중한 무토가 위협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토가 월간 그리고 대운의 천간에 떠 있는 경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간목에 의해 소중한 기운인 무토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는 의미가 있으므로 갑진년에는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무토는 삶의 안정성, 배우자, 직업과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직장생활 및 배우자와의 관계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위장질환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등 예방과 빠른 조치가 필요한 해입니다. 특히 24년 양력 10월은 더욱 유의하셔야 하는데 세운에서 오는 간목과 월운에서 오는 간목이 중첩되어 강한 극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기대해볼 만한 갑진년 개축일주 사주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축일주의 사주에서 토기운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특히 천간에 무토가 많아 문제가 된다면 갑진년은 매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모토가 제압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갑진년은 직장에서의 성취,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꽁꽁 묶어왔던 고통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 진짜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여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 승진을 하게 되고요. 취업운도 좋게 작용하게 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어깨를 펴고 새 길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갑진년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갑진년 개축일주 희망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의 구성을 가리지 않고 개축은 갑진년에 한 단계 전진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성장하고 성취를 달성합니다. 마치 준비되어 왔던 것처럼 순풍이 불어와 다음 단계로 밀어줍니다. 무슨 마음의 준비,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순리 앞에서는 기꺼이 따르는 것이 답입니다. 변화 앞에서 망설이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면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고 이제서야 비로소 시작입니다. 이상 개축일주의 갑진년 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우리는 살아가야 하며 행복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내년의 기운에 대해 이해했다고 해서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행을 완전히 피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내년의 기운을 미리 살피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긍정으로 내년을 대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욱 여유롭고 태연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취적이고 굳건한 힘을 자랑하는 갑진의 기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날의 느티나무처럼 멋있고 당당하게 갑진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 한 해 부디 원하는 꿈 이루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